안녕하세요. 중국을 속속들이 알아보는 홍인포의 왈왈왈 11번째 시간입니다. 저는 경향신문 국제부의 구정은 기자고요. 오늘은 중국의 관시라는 것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했습니다. 경향신문 중국 전문기자 홍인표 선배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홍 선배. 네, 안녕하세요. 홍 선배, 그 관시라는 게 네. 얼마 전에 끝난 그 드라마 미생에서도 나와가지고 조금 많이 관심을 끌더라고요. 그 관시라는 게 우선 어떤 건지 좀 얘기를 해주세요. 네, 그 미생이라는 드라마 보셨죠? 예. 예, 그 마지막 부분 그 되면은 중국의 태양광 사업 얘기가 나오는데 그것도 오 차장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어떻게 보면은 이 관시라는 것이 관행이라고 하지만은 정당하지 못한 경우가 있다. 그리고 관시를 이렇게 크게 했는데도 사업 못하면 우리 팀에 책임이 올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요. 여기서 이제 관시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제 리베이트 뒷돈을 갖다가 주는 것으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더라고요. 실제로 중국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이 이게 관시를 뇌물을 주는 걸로 이렇게 좀 잘못 이해를 했다가 망신을 당한다고 하던데요. 예, 그렇습니다. 실제로 보면은 그 세계적인 제약업체죠. 영국의 글락소 스미스 클라인이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여기서 2007년부터 6년 동안 30억 위안이니까 우리 돈으로 5천억 원이 넘어요. 이 엄청난 돈을 갖다가 의사, 병원 관계자, 공무원들한테 주었습니다. 아니 어떻게 하면은 뇌물을 5천억 원이 넘게 줄 수가 엄청나죠. 있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은 여행사를 통해 가지고 허위 계산서 만들어서 돈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통해 가지고 이제 뇌물을 썼는데 이제 이 사람들은 이제 왜 뇌물을 썼냐 하면은 이렇게 뇌물을 쓰면은 약값을 올릴 수 있잖아요. 아하. 그래서 약값을 갖다 한 원래 정가보다 20-30% 더 올려버린 거예요. 아, 그거를 공무원한테 뇌물을 주고 허락을 받아서 약값을 올린. 그렇죠. 그렇게 됐습니다. 그다음에 또 병원 관계자들 같은 경우는 뇌물을 주면 예를 들어서 자기들이 만든 약품을 갖다 많이 납품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중국 경찰에 붙잡힌 사람만 하더라도 20명이 넘고요. 회사는 뭐 큰 망신을 당했죠. 그런데 영국 사람은 이번에 징역 3년형을 선고받았고 회사는 벌금이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역시 30억 위안. 5천억 원이 넘는 돈을 갖다가 벌금으로 냈습니다. 5천억 원이 넘게 뇌물을 쓰고 5천억 원이 넘게 벌금을 내는. 그러네. 그러면 거의 1조 원인데요. 엄청난 타격일 것 같은데. 그렇지. 이게 그렇다면은 글락소스미스클라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다른 다국적 기업들도 사실 뇌물 주다가 문제가 된 적이 많았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이 사실 그 나이키 같은 경우도 저번에 혼이 났죠. 나이키는 이제 중국 축구협회를 대상으로 해서 로비를 했거든요. 그런데 마케팅 담당 부사장이 이제 30만 위안, 뭐 어떻게 보면 아주 작습니다. 우리 돈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뇌물을 중국 축구협회 부회장한테 그 준 게 이제 사실 드러났는데 중국에는 이제 축구가 슈퍼리그 축구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하면은 그러니까 제일 수준이 높은 그 축구인데 그게 공식 후원업체를 갖다가 나이키가 따내려고 그래서 로비 자금으로 썼던 겁니다. 원래는 이게. 어떤 업체가? 원래 중국은 아디다스. 아, 그런가요? 아디다스가 전통적으로 굉장히 강합니다. 그거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 사람들이 미국의 나이키보다는 상대적으로 아디다스하고 아주 유대관계가 오래된 것 같아요. 아, 아무래도 나이키가 미국 기업이라는 것도 영향을 미쳤을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아무래도 독일이라는 것이 이제 전통적으로 독일하고 중국하고는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중국의 웬만한 스포츠 종목 보면은 모든 국가대표들의 유니폼이나 이런 거 보면 다 아디다스예요. 아하. 그러니까 나이키가 뭐 이걸 갖다가 어떻게 해보려고 힘을 쓰다가 이제 문제가 된 거고요. 그래서 이제 이때 문제가 된 게 이제 나이키 부사장은 또 이제 구속이 되고 축구협회 부회장은 또 나이키뿐만이 아니고 이분은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합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는데 이것도 나이키도 이거 어떻게 드러났느냐 하면은 중국 경찰에서 중국 축구협회 스캔들을 갖다 추적하다가 그 수사하는 과정에서 나이키가 드러나 버린 거예요. 아, 뇌물 받아서 징역 10년형이라고 한다면 나이키의 5천만 원이 문제가 아니라 굉장히 좀 많이 받았었나 보네요. 그렇습니다. 근데 이제 그 관시 어떻게 보면 좀 관계 인맥 같은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런 거를 맺으려면 뭐 우리나라에서도 뭐 좀 비슷하긴 하지만은 뭐 거창한 거 술자리라든가
식사 접대 같은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들 하지 않나요? 근데 뭐 꼭 그런 것만은 아닌 모양이죠. 예, 이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 얘기인데요. 여기에는 이제 처음에 중국이 진출하면서 여기도 이제 역시 관시라는 게 술 대접이 중요하다. 그래서 술이나 식사하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봐가지고요. 돈을 많이 썼는데 정작 사업의 성과가 안 나왔거든요. 예. 그래서 본사에서 감사가 나왔습니다. 이거 도대체 어떻게 된 거냐 해서 봤더니만 여기 진출한 그 세계적인 자동차 업체로부터 향응을 접대받은 중국 쪽 사람들 얘기는 우리는 너가 쓰고 싶어서 쓴 거다. 그러니까 사업을 갖다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너희들은 마치 돈 뿌리려고 온 것 같으니까 우리는 그냥 대접받고 우리 대접받고 밥 사주니까 먹고 밥 사주니까 먹고 술 사주니까 술 마신 거지. 그냥 봉으로 여기는 봉으로 거예요. 얘기는 그런 게 맞습니다. 근데 그 정확하게 관시라는 게 이게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한데 그 영국 옥스퍼드 사전에 보면은 중국말 그대로 그 GUANXI 그렇게 해서 관시 이렇게 발음 그대로 싣고 있는데 이거를 정확하게 무슨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되나요? 예, 그 옥스퍼드 사전에는 이제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문자 그대로는 이제 뭔가 연결한다 이런 거고요. 특히 중국에서는 사업이나 여러 가지 그 활동을 할 때 도움을 주는 사교 관계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영향력 있는 인간관계 이런 해석도 이제 옆에다 붙였고요. 그리고 미국의 그 애틀랜틱이라는 잡지가 있는데 그 잡지에도 역시 기사를 다루면서 외국인들이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가장 먼저 알게 되는 신기한 단어가 있다. 그게 바로 관시다. 이런 걸 얘기를 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이 관시라는 건 인적 네트워크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저도 중국에서 사업을 해본 적은 없지만 관시라는 말은 참 많이 들어봤는데요. 이 근처에 중국집 이름도 관시라는 곳이 있고. 근데 그 관시라는 게 그 애틀랜틱 보도대로 중국에 도착하자마자 배우는 단어라고 한다면 사실 중국 사람들도 많이 쓰는 단어고 꼭 외국인만의 문제는 아닐 것 같은데 이 중국 사람들끼리의 관시라는 것하고 또 외국인과 중국인과의 관시가 좀 다른가요? 그렇죠. 좀 다르게 이제 이해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중국 사람들끼리의 관시를 한번 보면요. 중국 고유의 전통 문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전통적인 의미에서 관시는 역시 관청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러니까 장사하는 사람들이 그 힘을 갖고 있는 관청과 뭔가 연결을 지어보겠다. 그런 게 이제 있었고요. 그다음에 명나라 청나라 때 그 황제가 살았던 베이징을 보면은 자금성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다음에 내성이 있고 그 다시 그 바깥에 외성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외부 사람이 권부의 핵심인 자금성에 가려면은 외성을 통과하고 그다음에 내성을 다시 통과하고 그다음에 다시 자금성으로 들어가야죠. 그러면 굉장히 그 과정에서 시간과 에너지와 뭔가 투입이 많이 되긴 돼야겠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문 하나하나 넘어갈 때마다 다 뭐 하여튼 조그만 성의를 표시한다든가 해서 계속 가야 되니까 결국 이거는 뭐냐 하면은 결국 기본적으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는 구조다. 예. 그죠. 관시를 갖다가 쌓으려면은. 그리고 또 중국은 이런 게 있습니다. 워낙 땅이 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국 100배잖아요. 예. 한국의 100배니까 그 사실 중국이라는 게 하나의 나라로 보기는 어려울 정도로 엄청나게 넓은데 그 넓은 땅에 인구가 13억, 14억이고 그죠? 예. 워낙 많다 보니까 인간관계가 무엇보다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지역에 아는 사람이 많으면 그게 바로 자산이고 힘인 이런 게 이제 현실이고요. 또 역사적으로 보면은 중국이 역시 자연재해도 많고 전쟁도 많이 일어나죠. 예. 전란이. 그러다 보니까 생명과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끼리 서로 힘을 합친 그런 측면도 있고요. 그다음에 일정 규모 인간관계를 형성하면서 서로 도움을 주는 이제 사회로 이제 발전하는데 결국 관시라는 게 난세에 살아나기 위한 처세술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럼 지금 말씀 듣다 보니까요. 중국은 땅도 넓고 인구가 너무 많기 때문에 뭐 한 다리 건너면 다 안다고 하는 우리나라랑 아무래도 인간관계에 쏟아 부어야 되는 에너지가 굉장히 더 많이 클 것 같고 그다음에 또 그 관료 체제가 워낙 복잡하고 이렇게 방대하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 과정에서 이제 관급의 인맥을 쌓으려면 또 거기에도 또 그만큼 힘을 많이 들여야 했던 게 아닌가 좀 그런 생각도 드는데요. 네, 근데 그렇습니다. 그건 자금성 들어가는 건 이미 옛날 얘기고 네. 뭐 요새는 뭐 명문대학 MBA 과정이라든가 뭐 고급 사교 클럽 뭐 이런 것들을 활용해서 또 관시를 맺는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제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자수성가형 기업인들이 예를 들어서 재산을 좀 모았다 하면은 그래도 이제 장사를 하려면은 고위 관료들하고 알아야 되는데 이게 쉽지가 않잖아요. 그런데 가장 쉽고도
자연스러운 방법이 명문대학 MBA에 들어가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럼 한국의 그 최고 경영자 과정 뭐 이런 이런 거 비슷하다 봐야죠. 그래서 베이징 대학이라든가清华대학이 개설한 MBA 과정에 등록해서 이제 자연스럽게 인맥을 맺는데 이런 데는 보통 학비가 연간 한 1억 원 정도 합니다. 굉장히 비싼 돈을 내고 관시를 맺어요. 그렇죠.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는 고위 관리들이 학비를 갖다 기업인들이 대신 내주기도 하고 또 고위 관료들 같은 경우도 또 공금을 갖다 뭐 써가지고 문제가 되기는 하는데 이제 문제는 지금 이제 시진핑 주석이 또 반부패 정품 운동을 하다 보니까 이런 이제 명문대 MBA 과정이 지금 한풀 꺾였다 인기가 이런 얘기도 있고요. 또 고급 사교 클럽도 이를테면 은밀한 곳에도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에 보면은 북경에 아주 고색 창연한 명성고적 옆에 거기 이제 무슨 클럽이 있습니다. 사교 클럽이라는 거는 그러니까 술집 같은 건가요? 그러니까 그거는 뭐냐 하면은 우리의 클럽 그러니까 은밀한 곳인데 거기서는 술도 마실 수가 있고 그죠? 와인도 마실 수가 있고 그다음에 예를 들어서 뭐 식사도 즐길 수 있고 회원권만 있으면. 그러니까 회원들만 들어갈 수 있는. 그렇죠. 그렇죠. 회원들. 그 회원권 때문에 호화 사교 클럽이 중요한 겁니다, 이게. 근데 그렇다면은 그건 중국인들 내부에서 이제 기업인들과 그 관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고 중국에 진출한 이제 외국인들이 맺는 관시는 좀 어떻게 다른가요, 그러면? 예, 그러면 이제 외국인들은 어떻게 되느냐? 외국인들이 중국인들하고 맺는 관시는 철저한 갑을 관계다. 그러니까 외국인은 어리고 그죠? 중국인은 갑이죠. 그럼 중국 내에서 예를 들면 기업인과 공무원이다 그러면 일종의 공생 관계인데 외국인과 중국 공무원이다 그러면 일단 갑과 을이 되는 건가요? 그렇죠. 그러니까 외국 기업이 중국에 진출했다 하면은 우리는 무조건 부탁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그렇죠. 그래서 참 그런데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중국이라는 데 이제 원정 경기를 간 거고, 그리고 중국 사람들은 이제 자기가 거기 홈그라운드고요. 그래서 어떤 식으로 그러면 외국인들하고 중국인하고는 관심이 맺느냐,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좋은 방법 중에 하나는 유력인사 자재를 갖다가 유력인사 자재를 활용하는 방법. 유력인사 자재를 갖다 채용을 한다든가. 그 외국계 기업에다가 유력인사의 자재를 채용을 시켜주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이런 거 잘하는 데가 그 미국의 투자은행들 있지 않습니까? JP 모건이라든가 모건 스탠리 이런 데는 아주 이런 걸 잘합니다. 지금 왜냐하면 사실은 중국이 가정마다 아이들 한 명밖에 없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그냥 뭐 애한테 꼼짝을 못 하거든요. 그러니까 애 취업 문제를 갖다 해결을 해 주지 않습니까? 그게 거의 최고의 로비. 최고의 로비죠. 최고의 로비죠. 그래서 실제로 보면 모건 스탠리 같은 경우는 중국 그 현지 합작 정권 회사에다가 중앙정부 고위 자재들을 갖다 많이 채용을 했어요. 그다음에 채용을 하고 난 다음에 그 친구들을 통해서 고급 정보를 또 입수하지 않습니까?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부모가 높은 자리에 있으니까. 그래서 그 친구들을 갖다 로비스트로 활용하면서 중국 중앙정부를 상대로 하는 로비스트를 하면서 그 친구들이 수집해온 정보를 또 영업에 활용할 수 있는 뭐 일석이조 삼조 뭐라고 할까 여러 가지 좋은 게 많죠. 그래서 이제 구설수에 오르게 됐습니다. 또 JP 모건 같은 경우는 원자버 전 총리 이렇게 딸하고 이제 거래를 많이 하면서 일단 인맥을 갖다가 쌓은 거고요. 또 국영기업 고위층 자녀들을 갖다가 JP 모건에서 채용을 해가지고 이래서 나름대로 중국에서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챙겼다. 이런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원자바오 전 총리는 굉장히 그 검소한 총리, 그 뭐 다 떨어진 신발 신고 다니는 그런 총리로 이미지가 굉장히 좋았는데 물러난 다음에는 계속해서 이렇게 가족의 비리 관련 얘기들이 좀 많이 나오던데요. 이게 비단 JP모건만의 얘기는 아니고 우리나라 기업들도 그런 식의 관시를 맺으려고 노력을 많이 하지 않았을까요? 예, 우리 기업들도 많이 했습니다. 제가 구체적으로 이름을 밝히는 좀 그런데 우리나라 유력 기업 같은 경우는 중국의 유력한 실세, 중국의 그 높은 사람들은 보면은 자녀들을 미국에 유학을 많이 보내요. 미국 유학을 많이 보낸다고요. 미국에 유학을 많이 보내는 게 그러니까 미국의 선진문물을 배우라는 그 뜻도 있을 거고 영어를 배우라는 그 뜻도 있겠지만 또 하나의 방법은 뭐냐 하면은 그 나름대로 뒷돈을 챙기는 데는 그게 또 좋은 방법이라고도 알려져 있어요. 자녀를 유학 보내는데 어떻게 뒷돈을 챙기나요? 그러니까 뭐냐 하면은 예를 들어서 중국의 기업인들이 그 유력한 실사한테 막바로 돈을 주면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그 미국 유학 간 실세의 자녀에게 유학 자금을 대신 대줘버리면
상대적으로 수사하는데도 어려움이 많지 않습니까? 그죠? 그럼 유학 자금만 대주는 게 아니라 더 웃돈까지 웃돈까지 얹어서 줄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 기업 중에서 어떤 데도 그 유력한 실세의 아들의 유학 자금을 대줬다 이런 소문이 그때 있었고요. 또 근데 제가 좀 특이하게 본 거는 우리 대우그룹이 예. 그 1990년대 이럴 때 보면은 그 중국에서 유능한 그러니까 서기관급 그러니까 과장급 공무원들을 갖다가 몇 명을 이렇게 선발해 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미국 대학 MBA 과정을 갖다가 이수를 하게 해줬어요. 아, 중국 공무원들을 대우그룹에서 공부를 시켜준 거예요? 그렇죠. 6개월이든지 뭐 석 달이든지 6개월이든지 1년이든지 해가지고 그러면 그 당시만 하더라도 지금은 뭐 그렇지 않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중국 공무원들이 외국에 정말 나가고 싶은데 그것도 이 사람들을 한국에 데리고 오는 게 아니고 미국의 대학에 연수를 시키면 그 사람들이 그 나름대로 대우그룹에 대해서 상당히 좋은 호감을 갖지 않겠습니까? 그죠? 근데 그 정도라면 굉장히 그거는 불법도 아니고 아주 좋은 전략일 수도 있었겠네요. 그 젊은 사람들이 뽑아가지고 될성식품 떡잎에 투자를 하는 거. 근데 사실 그게 될성부른 떡잎에 투자를 하는 걸 수도 있지만 그렇게 해서 하려면은 굉장히 오랜 시간과 돈을 투자를 해서 진짜 인내와 끈기를 가지고 관시를 쌓아가야 하는 거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게 하루아침에 성과를 보려고 하면 안 됩니다. 관시라는 거는요. 그죠? 꾸준하게 그러니까 아까 대우그룹처럼 멀리 장기적으로 그 사실 과장급 그때 90년대에 했던 사람들이 지금 뭐 제가 누구라고는 얘기 안 하지만 높은 자리에 가 있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물론 이제 지금은 사실은 대우그룹이 이제 공중부례가 됐기 때문에 그 사람은 대우에 대해서 뭔가 해주고 싶어도 해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조금 아깝긴 하네요. 그렇죠. 그런데 20년 이상의 시간을 갖다가 투자하다 보니까 그분이 굉장히 높은 자리에 올라갔단 말이죠. 물론 이제 그 중에서 어떤 사람은 투자를 했지만 중간에 무슨 또 문제가 돼서 이제 공무원 생활 안 한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렇게 장기적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 게 그게 바로 관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럼 그렇게 해서 실제로 관시를 이용해서 뭔가 좀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그 좀 풀고 그런 좀 구체적으로 그러면 어떤 면에서 그런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예, 그렇죠. 뭐 어떤 이제 이건 어떻게 보면 사소한 사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중국에서 사업하시는 분이 이제 이런 일을 갖다 하는 걸 봤습니다. 뭐냐면 어떤 분이 중국에 유학을 왔는데 이삿짐이 세관에 잡힌 거예요. 왜냐하면은 그 이삿짐 센터 같은 경우는 이삿짐 한 개는 이제 너무 분량이 적으니까 한 컨테이너를 하려 그러면 여러 가지 짐을 갖다 한꺼번에 실어 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컨테이너에 밀수품이 걸려버린 거예요. 아하. 밀수품이 걸리니까 다 그 컨테이너에 있는 짐은 다 못 가져온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분이 이제 유학 온 사람이니까 이삿짐을 찾아야 되는데 예. 이삿짐을 못 찾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리저리 이제 관시를 동원했는데 이걸 보면은 세관에다 얘기하니까 세관에서는 그러면 당신이 유학을 가니까 유학을 가는 그 학교에다가 증명서를 좀 얻어와라. 예. 이 짐이 바로 당신 짐이라는 걸 갖다 좀 이렇게 나름대로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와라는 건데 학교 측에서는 황당하죠. 학교 측에서는 또 뭘 믿고 그걸 해주겠습니까? 아, 밀수품일 수도 있으니 밀수품일 수도 있고 아니 뭘 믿고 하겠느냐. 그래서 증명서를 못 대게 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 게 뭐냐면은 그 현지에 있는 우리나라가 총영사관을 동원해 가지고 예. 총영사관에서 그 학교에다 부탁을 해 가지고 그 사람 우리가 신원이 확실하니 그 사람 이삿짐이 확실하니 학교에서 증명서를 좀 떼주시오 해가지고 학교에서 증명서를 뗐고 그거는 이제 해결이 됐는데 이제 문제 세관이 문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세관에 가서 이제 또 이렇게 나름대로 유능한 관세사를 동원해서 이렇게 어떻게 풀었으면 좋겠냐 하고 물어봤더니 거기에서는 우리도 나름대로 명분이 있어야 된다. 아하. 그러니까 시의 외사처에서 좀 선처해달라는 협조 공문을 좀 해달라. 아, 그럴 때 바로 그래서 인맥이 예, 그렇죠. 중요하군요. 그렇게 해가지고 그것도 이제 결국은 우리나라 거기 있는 현지 총영사관을 통해 가지고 시의 외사처에다 얘기를 해서 이렇게 사정이 딱 하니 협조 공문 좀 해달라. 그래서 협조 공문을 얻어서 그런 걸 갖다가 두 개를 동시에 딱 해주면 그 세관에서 아 그러면 알겠다. 그러면서 이제 일이 풀리는 겁니다 이게. 성질 급한 사람 같으면은 이런 거 다 관계를 동원해서 통하고 이러길 기다리다가 굉장히 지칠 것 같기도 한데요. 아 중국에서 성미가 급해가지고는요 아, 아무 일도 못합니다. 예, 그거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관시를 잘 맺는 게 결국은 중국에서는
어떻게 보면 필요 불가결할 것 같기도 한데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려면 근데 결국 그러면 잘 맺는다라는 거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중국에서 그렇죠. 관심을 잘 맺는다. 맺는다고 하는 건 이제 뭐 참 쉽지 않죠. 쉽지 않은데 뭐 이렇게도 볼 수 있습니다. 뭐 사람마다 이제 해석을 다양하게 할 수 있는데 상비약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늘 상비약이라는 거는 쓰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늘 예. 쓰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필요할 때 그렇죠. 써야죠. 그런데 또 상비약이라는 게 뭐냐면 일단 돈이 듭니다. 누가 예. 공짜로 주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늘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갖다가 써야 된다는 거고요. 또 뭐냐 하면 내가 줄 게 있어야 됩니다. 내가 줄 게 있어야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예를 들어 유력 당 간부 같은 경우가 내가 아무것도 줄 것도 없는데 그 사람들이 호의를 베풀리는 만무한 거고요. 그러니까 그 함부로 만나줘 주지도 않고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뭐 그 외국인이 돈 준다고 해서 선뜻 받는 것도 그것도 아닐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뭔가 그 사람들이 필요한 걸 갖다가 줄 수 있어야 된다 이런 거고요. 그리고 관심 맺을 때는 이 중요한 건 정성입니다. 정성. 그러니까 식사 같은 거.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담을 주면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관시는 뇌물 주면 된다라는 잘못된 인식을 갖고 있다가는 굉장히 낭패를 보는 낭패를 보는 그런 거죠. 아 그래서 뭐냐면 그 사람들한테 또 그런 게 있죠. 아 저 사람은 믿을만하다. 믿을만하다. 그게 제일 중요한 거죠. 그런데 이거는 사실은 중국의 관시뿐만이 아니고 뭐 어느 나라든지 사실 인간관계에 어떻게 보면 기본 관계라는 게 네. 그렇죠. 아이고 근데 이제 문제는 저 사람 돈 받았다가 뭐 나중에 아 이 사람 뭐 시끄러울 것 같으면 그게 이제 제일 문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간단하게 식사 대접을 하면서 자기의 그 성의를 표시하는 거 이런 게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뭐 정성이 담긴 선물 주는 거 정도 이런 거 그 정도 주면 좋은 거고. 그 예전에 충칭이라고 거기서 이제 한국 백화점 하시는 분을 갖다 제가 만났는데 그분들도 뭐 명절 때 그래서 일단 우리도 궁금하니까 뭐 혹시 뭐 저기 뭐 흔히 말하는 촌지 같은 거 주느냐 하니까 전혀 그런 건 없고 이제 명절 때 겨우 뭐 차비하라고 아주 약소한 정도의 뭐 그걸 갖다가 뭐 봉투에 주기도 한다고는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여기서 염두에 둬야 될 것은 일정한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야 된다는 거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일을 너무 빨리 처리하다 보면요. 중국 사람들은 안 되죠. 왜냐하면 그 사람들은 만만디 때문에. 그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는 그 만만디라는 것이 굉장히 넉장을 부린다. 일을 안 하려고 뭐 이렇게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사실은 뭐냐 하면은 실수를 갖다가 한치 실수도 안 하겠다는 뭐 완벽함의 표시다. 좋게 말하면 예.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결국 이 관시라는 게 우리가 무슨 이렇게 급하게 무슨 내가 필요할 때 동원하기 위해서 무슨 이렇게 돈 주고 좀 그렇게 불패 결탁하려는 그렇게 볼 게 아니라 진짜 정성 들여서 시간을 들여서 이렇게 관계를 쌓고 그것이 여차하면 나중에 혹시 필요할 때 활용할 수도 있는 그렇게 되면 그렇게 생각하면 또 굉장히 좀 상식적인 그런 관계인 것 같기도 한데요. 근데 그렇다고는 해도 여전히 관시라는 게 우리도 항상 뭐 실력 위주 아무리 된다 그래도 인맥이라는 건 늘 무시할 수 없는데 지금 어떤가요? 중국에서 여전히 관시가 굉장히 유효하다고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참 뭐라고 대답을 해야 될까요? 뭐 일정 부분 유효하고 예. 일정 부분은 유효하지 않다. 예전보다. 예.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은 그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예. 그저 법을 갖다가 예를 들어서 한쪽은 관시다, 한쪽은 법이다 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중국에서 지금 현재 뭐가 우선이냐, 이제 법이 우선이냐, 아니면 관시가 우선이냐, 그거 생각할 때는 당연히 법이 우선이죠. 아하, 예. 그렇죠. 합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네. 테두리 안에서 조그만 그 편의를 봐준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요. 예컨대 지금 중국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중국에 도착하면 24시간 안에 파출소에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자기가 그 묵는 곳이라든가. 그렇죠. 그런데 호텔은 괜찮습니다. 호텔이라든가 그 호텔 이런 데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자기 친구 집에 간다든가 아는 집에 가서 묵을 경우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게 되면 24시간 안에 신고를 해야 되고요. 농촌 같으면 72시간 안에 현지 파출소에다 신고를 해야 됩니다. 아, 그런 규정이 있군요.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잘 신고를 안 하죠. 그럼 안 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 하면 최고 2천 위안에 우리나라 돈으로 지금 한 36만 원 정도의 벌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에 관련 규정이 있는데 그런 경우도 예를 들어서 혹시나 관시가 좋다 그러면
그분들한테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이 외국인이 처음 와서 잘 몰랐다. 이게 무슨 중국의 치안을 갖다 우습게 생각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면 예를 들어서 2,000위안을 갖다가 200위안도 될 수 있고 알았다. 이번에는 내가 안 내도 되지만 앞으로 오면 신고를 하시오. 이렇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관시 얘기를 들어보다 보니까 이거를 좀 너무 우리나라에서는 저부터도 좀 과대하게 생각을 해서 뭔가 중국에서는 그 흔히 말하면 뭐 뇌물을 줘야지만 통하는 거냐, 인맥이 있어야지만 일이 다 풀리는 거냐, 혹은 인맥만 있으면 모든 게 다 풀리는 거냐, 좀 이런 식의 좀 잘못된 생각을 좀 하고 있다라는 그런 생각도 좀 드네요. 이번에 이렇게 관시에 대해 알아봤고요. 다음번에 더 재미난 주제로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홍 선배 수고하셨습니다. 네, 우리 국 기자도 수고하셨어요.